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0년 반도체 시장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300조 원짜리 시장이 된다는 전망이 막 쏟아지고 있죠. 딜로이트 같은 기관들이 앞다투어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이 거대한 파티의 주인공은 단연 AI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처럼 뜨겁게 그지없네요. 하지만 제20년 경험상 이렇게 모두가 환호성을 지를 때가 가장 위험한 법이죠. 파티가 너무 뜨거우면 어딘가에서 불이 나게 마련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 숨겨진 가장 큰 리스크는 대체 뭘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그 리스크를 넘어 AI 붐의 다음 개척지를 찾아 나서는 여정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HBM 다음은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어보셨는데 오늘 그 답을 2030년까지 내다보는 거장의 시선으로 한번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AI 붐이 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는지 현실을 진단하고요. 이어서 빛의 속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펼쳐질 3가지 미래 시나리오, 제20년 경험을 녹여낸 실전 투자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점검해야 할지 최종 결론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뛰어들어보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 모두가 엔비디아 실적과 HBM 공급에만 열광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폭발적인 성공이 거대한 물리적 한계라는 벽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이걸 아는 투자자는 많지 않더군요. 제 눈에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죠. 지금 화면 왼쪽을 보시면 AI 연산 수요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걸 뒷받침해야 할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비와 데이터 전송 속도, 즉 대역폭의 한계라는 벽에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블룸버그 최신 리포트를 봐도 2030년이면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전력의 10%를 먹어칠 거라는 경고가 나오죠. 이건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100차선 고속도로를 깔았는데 톨게이트가 1차선인 것과 같은 병목 현상입니다. 그럼 이 답 없는 톨게이트 정체를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 섹션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게임 체인저,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우리말로는 광반도체인데요. 지금까지 칩과 칩 사이를 구리선, 즉 전기로 연결했다면 이걸 아예 빛으로 바꿔버리는 기술입니다. 전자가 아니라 광자, 포톤을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앞서 말한 전력 문제와 병목 현상을 한 번에 해결하는 마법입니다. 칩에 들어온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서 광섬유를 통해 쏘아보내는 거죠. 훨씬 빠르고 열로 덜 나고 전기도 훨씬 덜 먹습니다. 꽉 막힌 경부고속도로 버리고 갑자기 KTX 전용 선로를 타고 달리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죠. 시장조사기관 라이트 카운팅 자료인데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의 일종인 CPU를 적용하면 기존 구리선 방식 대비 상호 연결에 드는 전력을 30에서 50%나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 엄청난 전성비 개선이죠. 인텔, 브로드컴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 왜 이 기술에 사활을 거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단전이 빠른 걸 넘어서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 자체를 혁신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기술의 방향을 알았다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미래를 그려봐야 하죠. 현명한 투자자는 하나의 미래에 올인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법이거든요. 2030년까지 이 기술이 만들어낼 3가지 미래를 제 관점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통 KB증권이나 삼성증권 리포트를 보면 가장 확률 높은 기본 시나리오, 즉 베이스 케이스 중심으로 설명하죠.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20년 실전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진짜 큰 돈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엑셀러레이티드 케이스에서 벌리고 반대로 계좌가 녹아내리는 진짜 리스크는 아무도 예상 못한 블랙스완에서 터지더군요. 우리는 이 3가지를 모두 머릿속에 넣고 대응해야 합니다. 자, 이 표를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죠. 첫째, 기본 시나리오는 광반도체가 연평균 25% 이상 꾸준히 성장하는 그림입니다. 이럴 땐 HBM 같은 메모리, 후공정, 그리고 광학기술에 분산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죠.
둘째, 가속 시나리오. 이건 CPU 기술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이 폭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관련 핵심 기술을 가진 소수 기업에 집중해야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스완. 이건 2020년 팬데믹 때 우리가 경험했던 반도체 공급망 대란 같은 충격이 다시 오는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이럴 땐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현금 비중 늘리고 방어적으로 운영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제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위기를 넘으며 제 포트폴리오를 지켜온 생존 원칙, 이른바 거장의 플레이북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 경험이 담긴 실전 규칙들입니다. 첫째, 항상 기술 공정의 병목 지점을 먼저 읽으세요. 돈은 문제가 있는 곳에서 해결책을 찾는 기업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와트당 성능을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전력 효율이 곧 미래 데이터 센터의 승자를 결정할 겁니다. 셋째, 후공정, 즉 패키징의 중요성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제는 칩을 얼마나 잘 만드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연결하고 포장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넷째, 2027년 이후를 내다보고 글라스 기판과 오늘 다룬 실리콘 포토닉스를 미리 공부해 두십시오. 남들보다 한 발 앞서야 합니다. 다섯째, HBM의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큰 그림, 즉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 가치를 보세요. 여섯째, 분산 투자와 주기적인 리밸런싱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칙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시장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알파의 원천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복잡한 분석들이 오늘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한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초점을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에서 내일의 인프라 기술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AI 붐의 물리적 한계는 분명 다음 10년의 투자 기회를 만들고 있고 실리콘 포토닉스는 그 가장 유력한 해결책 중 하나죠. HBM 열풍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거장처럼 5년, 10년 뒤의 산업 지도를 그리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시장은 언제나 명백해지기 전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보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반도체의 다음 10년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들이 다 아는 어제의 전투에 머물러 있습니까? 결국 시장은 생존의 무대입니다. 현명한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다들 힘든 시장에서 꼭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